아침 7시 박정우 씨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자 또다시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습니다. 5가닥, 6가닥. 세면대 하얀 도자기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렇게 빠지네. 63세,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비싼 샴푸도 샀습니다. 두피 클리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빠졌고 두피는 여전히 가렵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벼가 시들 때 물이 부족해서만 그런 게 아니듯이, 꽃이 지지 않으려고 줄기만 붙잡는다고 해서 다시 피는 게 아니듯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병들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피 환경이 무너진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진다.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생긴다. 영양제를 먹어도 변화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3세 박정우 씨가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한 가지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두피 생태 연구자 최은별 박사의 설명과 함께 왜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두피 회복 루틴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엄청난 효과를 본 샴푸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루틴과 제품은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땅이 병들었다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환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피 생태 연구자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모근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모근이 약해졌다, 영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바르는 거죠. 하지만 그건 결과만 보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두피 환경에 있어요. 두피 환경이란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두피에는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이 균형이 맞을 때 두피는 건강합니다. 마치 숲속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두피를 붉게 만들고 가렵게 하고 각질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모근으로 가는 영양의 길이 막힙니다.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밭에 물을 주는 수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로가 막히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염증과 각질이 모근으로 가는 영양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죠. 두피 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피 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모근이 영양을 흡수할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염증이 생기고, 영양 통로가 막히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모근이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탈모의 진짜 원인입니다. 최은별 박사는 강조합니다. 머리카락은 땅이 허락할 때만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메말랐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반대로 땅이 건강하면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죠. 박정우 씨도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씨앗만 바꾸려고 했다는 걸. 영양제로, 샴푸로, 클리닉으로. 하지만 정작 땅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머리카락을 키우는 게 아니라 두피를 살려야 한다는 걸. 박정우 씨는 오랫동안 비료만 주는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샀습니다. 비오틴, 아연, 철분이 들어간 탈모 영양제.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아침마다 3알씩 먹었습니다. 샴푸도 바꿨습니다. 탈모 전용 샴푸, 약산성 샴푸, 한방 샴푸. 광고에서 보이는 대로 다 사봤습니다. 두피 클리닉에도 갔습니다. 스케일링도 받고 레이저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빠졌고 두피는 여전히 가렵고 건조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그때 박정호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땅이 아니라 줄기만 붙잡고 있었다는 걸.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뿌리가 흡수하지 못해요. 오히려 비료가 쌓이면서 땅을 더 상하게 만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피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으면 흡수되지 않아요. 박정호 씨의 두피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염증이 있었고 각질이 쌓여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샴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죠.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두피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박정호 씨는 작은 화분을 보게 됐습니다. 손주가 키우는 작은 바질 화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죠. 손주는 물을 더 많이 주고 영양제를 뿌렸지만 바질은 계속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흙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흙이 너무 딱딱해졌네. 물이 안 스며들어. 손주는 흙을 갈아주고 통기성이 좋은 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바질은 일주일 만에 다시 싱싱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두피도 저 화분 같은 거구나. 물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양을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스며들 수 없었던 거죠.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양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환경을 회복시키면 머리카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박정호 씨는 그날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머리카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두피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최은별 박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미생물입니다. 우리 두피에는 약 100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피를 보호하는 좋은 균도 있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도 있죠. 건강한 두피는 좋은 균이 70%, 나쁜 균이 30%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숲을 생각해 보세요. 숲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균도 있고 벌레도 있어요.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룰 때 숲이 건강한 거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항생제를 남용하면 장내 유익균까지 사라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 통기성 유지입니다. 두피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모공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모근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죠. 게다가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밭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지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식물이 죽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각질과 피지가 쌓이면 모공이 막히고 모근이 질식합니다. 그래서 통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질을 적절히 제거하고 피지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온도와 수분 밸런스입니다. 두피의 적정 온도는 35도에서 36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염증이 생기고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분도 중요합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적당한 습도와 온도. 이게 식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두피도 똑같아요.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해야 해요. 최은별 박사는 강조합니다. 두피가 숨을 쉬면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이요. 박정호 씨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억지로 키우려고만 했다는 걸.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면 머리카락은 알아서 자란다. 그게 자연의 이치구나. 박정호 씨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수많은 샴푸를 시도했습니다. 탈모 샴푸, 약산성 샴푸, 천연 샴푸, 광고에서 본 것들, 블로그에서 추천받은 것들. 하나씩 사서 써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떤 건 두피가 더 건조해졌고 어떤 건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려던 순간 최은별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샴푸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박정호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샴푸를 바꾼 게 아니라 두피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샴푸 후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두피 온도를 낮춰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두피가 안 가렵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두피를 긁지 않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두피가 가렵고 답답했는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3주차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10가닥 이상 빠졌는데 이제는 서너 가닥만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박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두피가 진짜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칠던 흙에 이슬이 스며든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처럼 손으로 두피를 만져보니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칠고 딱딱했던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탄력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두피가 숨을 쉬는구나. 박정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땅이 살아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거구나. 2달 후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당신 머리 요즘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정수리도 덜 비쳐. 박정호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수리가 예전처럼 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 보였습니다. 3달 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뭐 했어? 머리가 달라 보이는데? 박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안 했어. 그냥 두피를 살렸을 뿐이야. 지금 박정호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두피를 만져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두피,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덜 빠지는 머리카락. 땅이 살아나니까 풀도 자라는구나.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피를 편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박정호 씨가 실제로 실천한 그리고 효과를 본 두피 회복 루틴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두피를 대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샴푸 전 두피 온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할 때 뜨거운 물을 씁니다. 시원하고 개운하니까요. 하지만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합니다.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하고 좋은 균까지 죽여버리죠. 박정호 씨가 바꾼 첫 번째 습관이 바로 물의 온도였습니다. 샴푸 전 미온수로 두피를 30초 동안 적셔줍니다. 미온수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35도에서 37도 정도입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죠.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온수는 두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줘요. 마치 땅에 물을 주기 전에 흙을 적셔주는 것처럼 두피가 샴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30초 동안 천천히 두피 전체를 적셔줍니다. 이때 손가락 끝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더 좋습니다. 각질과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두 번째, 세정 후 두피를 부드럽게 터치하며 건조합니다. 샴푸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문지릅니다. 물기를 빨리 제거하려고요. 하지만 이건 두피에 상처를 냅니다. 박정호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샴푸 후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찬물은 두피 온도를 낮춰주고 모공을 자연스럽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문지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주는 거죠. 두피는 예민해요.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기고 미생물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를 흡수시켜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 다음 드라이기를 씁니다. 하지만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찬바람이나 미온 바람으로 합니다. 두피에서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려서 말립니다. 두피를 굽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예요. 천천히 부드럽게. 세 번째, 두피 마사지 시 미생물이 숨 쉴 시간을 준다는 마인드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박정호 씨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샤워 후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양손 5손가락을 두피에 올려놓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쓸어주는 느낌으로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까지 천천히 이동합니다. 한 부위당 5초씩 전체 3분 정도 합니다. 최은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미생물이 숨 쉴 시간을 준다는 마인드로 하세요.
억지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두피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마치 밭을 갈아주듯이 땅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매일 반복합니다. 미온수로 적시고 부드럽게 말리고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박정호 씨는 이 루틴을 석 달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두피는 편안해졌고 머리카락은 덜 빠지게 됐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두피를 부드럽게 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은별 박사는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머리카락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이 두피를 돌보면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라나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두피에게 숨 쉴 시간을 주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진 두피를 느끼게 될 겁니다. 6개월 후 박정호 씨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 정호야. 너 머리 뭐 했어?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 보이는데? 박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안 했어. 그냥 두피를 살렸을 뿐이야.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박정호 씨의 머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리가 예전처럼 훤히 보이지 않았고 이마선도 조금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금 박정호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두피를 만져봅니다. 두피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구나. 촉촉하고 탄력 있는 두피. 예전처럼 거칠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각질도 거의 생기지 않고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면대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세면대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박정호 씨가 바꾼 건 사실 간단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두피를 편안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미온수로 씻고 부드럽게 말리고 가볍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샴푸를 바꿨습니다. 저도 여러 샴푸를 써봤지만 이건 정말 달랐어요. 박정호 씨가 사용한 샴푸는 두피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은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샴푸였죠. 처음 쓰고 나서 느꼈어요. 두피가 숨쉬는 느낌. 이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 최은별 박사도 강조했습니다. 좋은 샴푸란 두피 환경을 살리는 샴푸예요. 미생물 균형을 지켜주고 통기성을 유지시켜주고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 그런 샴푸를 만나면 두피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박정호 씨는 이 샴푸를 쓰면서 비로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루틴도 중요했지만 두피에 맞는 제품을 만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쓴 제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단지 결과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두피가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땅이 살아났다는 거죠. 땅이 살아나면 풀은 저절로 자랍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온수로 두피를 적셔주고 부드럽게 말리고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두피가 숨 쉴 수 있는 샴푸를 선택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두피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2달 후에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걸 확인하실 거고요.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겁니다. 박정호 씨처럼 여러분도 다시 자신감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땅이 살아야 풀도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피에게 숨 쉴 시간을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두피가 약해요. 어떤 샴푸 쓰셨어요? 루틴 시작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박정호 씨가 직접 댓글로 답변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두피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